안녕하세요. 대기업 이세훈입니다. 자, 오늘은 YG 엔터테인먼트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 전망치와 그리고 실제 발표된 실적의 괴리는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제 올해 실적 발표는 끝이 났고요. 이제 내년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이유들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발표된 YG 엔터테인먼트의 3분기 실적 내용이 되겠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분만 빠르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835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는 이제 지난 2분기 대비해서는 약 7% 정도가 좀 감소한 수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즉 2023년도 3분기 대비해서는 42% 정도가 지금 이제 감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는 35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대비해서는 다소 67% 정도 적자폭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전년 동기 2023년 3분기 대비해서는 뭐 적자 전환된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당기순이익은 9억 3천만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이제 2분기 대비해서는 약 177% 정도 적자폭이 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적자 전환된 이런 이제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증권사들이 추정하는 어떤 이제 실적 전망치들이 있었죠. 자, 보게 되면은 사실 매출액 부분은 한 800억대 한 초중반 정도를 예상하는 증권사가 많았고 영업 이익적인 부분에서는 뭐 많게는 100억 이상의 적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데도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80억 전후에 적자가 좀 기록될 거다라고 이렇게 좀 전망을 했던 이제 시장의 어떤 전망치가 한 80억 전후에 적자가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막상 3분기 실적을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이 적자폭이 35억 원이 나온 거죠. 35억이 나오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자폭이 크게 감소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선방했네. 이렇게 어떤 인식의 좀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번 3분기가 비록 이제 적자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좀 상승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가운데서는 이제 매출액은 메리츠 증권이 거의 유사하게 맞췄고요.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키움증권만 한 36억 정도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키움증권의 예상치가 제일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3분기 실적은 이제 발표를 끝으로 해서 올해 더 이제 발표되는 실적 일정은 없고요. 4분기 실적은 이제 내년도 3월에 발표되는 사업 보고서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족쇄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벗어나서 주가가 좀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뭐 4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YG 엔터테인먼트의 4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뭐 그 2NE1의 본격적인 어떤 콘서트 활동도 있고 올 4분기부터 지금 11월 1일부터 베이비몬스터가 음반을 내고 본격적인 어떤 활동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월드 투어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3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점차 이제 4분기 내년 초로 넘어가면서 흑자 전환하고 또 흑자 전환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크게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은 이 2NE1 콘서트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올 4분기에 지금 잡혀 있는 콘서트만 보더라도 현재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 이때 이제 그 마닐라에서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매진이 됐고요. 그리고 11월 22일부터 23일 자카르타에서 이제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매진이 안 됐어요. 그리고 11월 29일부터 12월 1일 고베에서 일본 고베죠. 여기서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진이 다 됐고요. 그리고 12월 8일
12월 8일은 홍콩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진이 됐죠. 자, 그리고 12월 13일과 12월 15일 요 양일간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도쿄에서 열리는데 이것도 이제 매진이 다 됐고요. 그리고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싱가포르도 매진이 됐고요. 그리고 1월 25일에는 방콕에서 하는데 방콕도 매진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만 내년 2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대만이 예정되어 있는데 대만도 이렇게 매진이 다 됐죠. 자, 그래서 다 매진이 돼서 자카르타 제외하고 매진이 돼서 지금 3개의 콘서트를 추가적으로 더 열 예정입니다. 쿠알라룸푸르, 호치민, 마카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3개의 콘서트가 내년 1분기, 내년 한 2월 정도에 또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탑 아티스트의 어떤 이제 그 활동이 올 4분기부터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올 4분기에만 지금 2개, 3개, 4개, 5개, 6개. 일단 올 4분기에만 6개의 콘서트가 잡혀 있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하나, 2개, 3개, 4개, 5개. 내년 또 이제 그 상반기에만 현재까지는 2월까지는 한 5개의 콘서트가 또 추가적으로 또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이제 콘서트 활동에 따른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올 4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조금 회복이 되고 거기에 베이비몬스터의 이제 활동 지금 뭡니까 그 타이틀곡 2개를 냈죠. 클릭클락하고 드립을 냈는데 이게 지금 유튜브 조회 건수가 2개 합쳐서 1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백 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또 베이비몬스터의 어떤 월드 투어 이런 것까지 또 진행이 되면서 올 3분기 저점으로 실적은 4분기, 내년 1분기로 접어들면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내년 하반기로 가면 이제 뭐 블랙핑크의 어떤 이제 이런 컴백이나 또 월드 투어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또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이제 3분기 실적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거는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적자폭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인식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주가에 보면 3일, 4일, 5일, 6일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한 47,000원 정도를 저항으로 좀 보고 있는데 최근 주가가 이제 뭐 한 6일 연속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RSI 지수가 70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렇게 상승으로 끝나면 RSI 지수가 70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단기 과열권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과열권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뭐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지만 이 과열권에 들어가게 되면 이후에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47,000원 부근을 전후로 해서 뭔가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좀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꼭 47,000원이 아니더라도 좀 밑에 뭐 46,000원이나 47,000원 요런 부근에서는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어떤 차익 실현이나 이런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 누구? 바로 기관들. 어차피 지금 이 종목을 끌고 가는 주체는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기금과 투신이죠.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더 붙어주면 좋은 거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연속해서 매수해서 끌고 가는 주체는 투신과 연기금이다. 그래서 얘네들도 계속해서 지금 쭉 사들였기 때문에 어제는 투신 하루 매도로 좀 전환했고요. 어제는 이제 연기금 좀 많이 샀는데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 과열권에서 좀 들어갔기 때문에 한 46,000원이나 47,000원 부근에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이전에도 이렇게 RSI가 70으로 넘어갔을 때 단기적인 조정이 한번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 조정을 거치고 더 큰 상승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올 4분기를 기점으로 내년 또 1분기 그리고 내년 또 하반기에는 또 블랙핑크의 어떤 컴백이나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이제 시각이
계속해서 좀 존재할 수 있고 조정을 겪더라도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점진적인 계단식 상승을 그런 이제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46,000원에서 47,000원 사이에 좀 저항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이런 21선 21선을 보통 우리가 수급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선이 계속해서 지켜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21선 부근에서의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YG 엔터테인먼트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어떤 이유들, 이런 콘서트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은 항상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